198쪽에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보실 건데요. 좀 어려워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가.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를 받고자 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시해야 되겠죠.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아요. 등기가 갖춰져야 될 겁니다. 따라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네? 보존등기.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보존등기 실행해 주겠죠? 보존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가,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요 신청인에게 영수증 한 장을 발급합니다. 그 영수증의 이름은 등기필증이라는 영수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등기필증이라는 용어는 요 필자가 완료 필자예요. 그리고 증은 증서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완료 증서, 완료 증서로서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인은 등기필증을 한 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소유권이 변동이 될 거예요. 이때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갑은 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공동으로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갑을 등기의무자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요 갑에게 상실되는 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해버리면 갑이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돼요. 맞아요? 즉 무권리제의 처분행위 또는 형법상 부동산 사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상실되는 권리가 진짜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한 다음에, 즉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바로 이 등기필증이에요. 왜냐하면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작성이 됩니다. 두 번 작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대법원에서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그 등기필증을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갑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영수증을 한 장 만듭니다. 등기필증을 또 한 장 만들어요. 그 영수증을 만들어서 이 등기 권리자에게 한 장 발급합니다. 영수증으로. 그리고 요거는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등기필증을 한 장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1년 후에 또다시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거예요.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요 을에게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 등기필증이에요. 한 번만 작성이 되니까. 이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관은 확인이 됐으니까 이 등기를 실행해 줄 테고, 새로운 등기필증을 한 장 만들어서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이거는 체크를 한 다음에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영수증으로. 이게 이제 병원 등기필증을 한 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기필증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는데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 첫 번째, 영수증으로 만들어졌죠. 맞아요. 영수증으로 만들어져서 신청인에게 교부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영수증으로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 권리자일 때 영수증으로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영수증으로 받았던 그 등기필증을, 등기 권리자일 때 영수증으로 받았던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맞아요.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영수증으로서의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가 제출했던 겁니다. 맞아요. 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등기필증이라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등기필증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가지 기능을 등기필증은 수행했는데 이제 더 이상 등기필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제도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른 제도가 뭐냐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제도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제도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등기완료 통지가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요. 영수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 제도로 분화가 된 겁니다. 여기.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두 개 다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등기필 정보를 보시면 이 등기필 정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4개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이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이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권리자임을 확인시켜야 되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표제부 등기도 등기 신청인은 존재하죠. 신청인은 존재하니까 영수증으로서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줍니다. 하지만 등기필 정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요건은 등기 신청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예전에 등기필증이었을 때 등기 신청인으로서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 권리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때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했죠. 그래서 그때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있을 때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져요. 그럼 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직권에 의한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신청인이 없으니까 만들어지지 않고요. 등기완료 통지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영수증 필요 없죠? 신청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등기명인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만, 얘가 누구냐면 등기관리자를 얘기해요. 등기관리자가 새로운 등기명인으로서 등기부에 기록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을 기록하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없애는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또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의 경우에도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은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을 기록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일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이 등기명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이거 12월 달에 했죠? 네, 했습니다. 이거 좀 외워달라고. 등기필 정보의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등기 신청인도 존재해요. 그리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도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요건을 충족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만 이때는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대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안 돼서 등기필 정보 대신 주는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등기 완료 통지가 있습니다. 왜 등기 완료 통지를 하냐면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고 등기 신청인도 있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도 기록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등기명인으로 기록되는 자는 자신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는 이 등기명인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되셨을까요? 이건 신청인에게 주는 이 등기 완료 통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가 있고요.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지만 그 자신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알고는 있으라고.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 몇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인은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때는 등기 신청인이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아닙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죠.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등기부 영인이 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그렇다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권리자가 되는 자는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는데 자신이 신청한 건 아니죠. 따라서 알려는 줘야 될 겁니다. 뭐로? 등기 완료 통지로.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어려우셔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굽니까? 채권자 아닙니까?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자신이 신청한 건 아니죠. 따라서 알려는 줘야 되겠죠.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이거는 영수증으로서 등기 완료 통지는 아니에요. 누가 신청했습니까? 채권자가 신청했죠. 채권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는 채권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필 정보 대신 통지하는 거는 누구에게 해주는 겁니까?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이니까. 되셨을까요? 세 번째. 그래도 해야 돼요. 어려워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전등기. 직권에 의한 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신청인 자체가 없죠. 하지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있죠. 누굽니까? 보전등기 명의. 그렇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보전등기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등기 경우에는 신청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등기부에 보전등기자로 올라가는 자는 있겠죠. 보전등기 명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이때도 보전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습니다. 왜? 다르니까. 대신 알려는 줘야 됩니다. 네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이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가 아니에요. 신청인은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필 정보 대신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될까요? 확보되지 않을까요? 확보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구태여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관공서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니까 알려는 줘야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관공서에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가지가. 뭐 어려운가요? 다시 정리하자.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새로운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 명인은 같은 사람일 것. 이때 안에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됩니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아니죠.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뭡니까?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이러한 등기들은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승선 등기문제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알려는 줘야 되니까 등기 완료는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다 등기 완료는 통지해 줍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로서 통지할 수는 없죠. 대신 알고는 있으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데 그 등기 완료 통지는 저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 주는 등기 완료 통지. 두 번째,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서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기완료 통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을은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동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고 등기 권리자가 존재할 때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뭡니까? 등기필 정보예요. 옛날에는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죠.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등기 의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해야 돼요. 그걸 제공하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여전히 등기 의무자가 등기가 넘어간데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소유권은 넘겼는데 그걸 가지고 부동산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칠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지만 그건 명의 신탁한 것이고 진짜 소유자는 내 거니까 진짜 소유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싸게 줄 테니 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 더.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과 마찬가지로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두 번이 만들어지면 가지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5명이 가지고 있다면 그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 등기필 정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종이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사를 다니다 보면 종이는 없어질 수 있죠. 컴퓨터 포맷해 버리면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필 정보도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등기필 정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올해 출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첫 번째, 이 을이 등기를 신청하러 간다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에게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대신 다른 서류를 통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른 서류 뭐 있을까요? 매매계약서 같은 거. 그렇죠. 매매계약서 같은 것을 등기소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조서 작성하겠죠. 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등기필 정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어려우셔요? 아니, 등기필 정보는 왜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유자임을 확인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조서가 작성이 돼요.
그렇다면 구태여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거 있는데 확인조서 안에는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있겠죠. 이 도장이 등기관에 의해서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고 인감증명도 같이 첨부돼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을이 지금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니까 대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거니까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어려우셔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네. 대리인에게 등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럼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관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확인조서 갖고는 안 되겠죠.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이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있어서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등기관 정도의 전문가죠. 따라서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관처럼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법무사나 변호사는 등기사무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따라서 등기관처럼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임장을 받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할 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위임장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 수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면 확인이 된 겁니까?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그 확인이 된 것을 이걸 표시해요. 위임장은. 그렇다면 이 위임장을 등기소에 제공하게 되면 등기관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요즘은 위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위임 확인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위임 확인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때 이 위임장 안에는 본인의 을에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이 도장이 진짜 을의 도장인지를 나중에 등기관이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하나 더. 요 을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게 부탁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즉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등기사무에 있어서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갖고 확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미국으로 출장 가기 전에 둘이 미국으로 출장 가기 전에 같이 공증인 사무실로 갑니다. 공증인 사무실로 가서 이제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고 누가? 공증인이 확인을 한 다음에 공증을 해줍니다. 확인이 되면 이때 이 공증 정보가 등기소에 제출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증인이 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은 변호사만이 공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만이 공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인 공증인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이 됐다면 공증 정보를 한 장 발급해 줄 겁니다. 그 공증 정보를 요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가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이제 확인됐다는 것이 이제 등기관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공증 정보에도 본인 의뢰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대신하는 기능을 세 가지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는 방법 플러스 인감증명.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닐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요 세 가지가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98쪽을 보십니다. 198쪽을 보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죠. 네, 의의를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에 등기소 제공 나와 있는데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그렇다면 넷째 줄 보시죠. 다섯째 줄.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만 오른쪽을 보시면 단독 신청이지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하지, 네?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 신청이죠.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겠죠. 다를 보시면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면 그때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때도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있죠. 있습니까? 거기 동글뱅이 가를 보시면 등기의무자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확인이 되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고 확인조서 안에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찍혀 있을 때고 그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확인이 됐을 테고 그래서 인감증명도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이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대신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이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위임 확인 정보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죠. 이때는 공증인 사무실로 가서 공증 정보가 작성이 돼서 등기필 정보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되셨을까요?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세 번째,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여러분을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요. 첫 번째,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게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거기 나를 한번 보시죠. 199쪽에 나를 체크하신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 확인 제도에 의하여 등기가 신청된 경우, 즉 위임 확인 정보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가 신청이 된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 완료 통지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소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등기의무자가 요청할 때만 등기의무자에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합니다. 영수증으로의 등기완료 통지 이거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 통지를 등기의무자가 요청할 때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확인 정보로서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는 요청이 없을지라도 등기완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체크만 해 놓으셔요. 넘기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느냐면 쭉 넘어가십니다. 뒤에 등기필 정보가 또 나오는데요. 오늘 다 마무리 짓죠. 찾아보셔요. (231쪽을) 보십니다. 빨리 피셔요. 231쪽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나와 있죠. 등기가 완료된 후 영수증으로 등기 명의되는 신청인에게 뭘 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고 했죠. 이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 정보를 등기 신청인인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요 4개의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맞아요. 그걸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넘겨보십니다. 거기 등기필 정보에 작성 통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반가로 1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말은 등기관리자와 신청인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말은 등기관리자와 신청인이 같은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어디 갔지? 다음 중 어느 하나, 다음에 해당되는 등기는 뭐가 있냐면 1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전,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즉, 보전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등기죠? 네.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등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번을 보시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할 수 있죠.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 얘가 잘 나와 있죠.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또는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그러면 이러한 세 번째 요건은 권리자가 추가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추가되는 등기명의인이 있습니까? 네.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있죠? 네. 다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있는 등기들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 1번과 2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뜻이고요. 3번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게 될 겁니다. 2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이 있는데 거기 반가로 2번에서 2번, 똥글뱅이 2번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요거예요. 거기 똥글뱅이 2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되며 이거 밑줄 치죠.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것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것이 등기필 정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이 되고 12개 글자로 구성이 되고 비밀번호는 총 50개가 부여가 됩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200쪽을 보시죠. 200쪽. 피셨습니까? 200쪽을 보시면 거기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등기필 정보와 등기완료 통지가 한정으로 작성이 돼요. 원칙이. 거기 보시면 중간에 부착 기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가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붙여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니까. 부동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부동산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끔 종이로 붙여 놓습니다. 그게 붙여 놓는 기준점이 부착 기준점이에요. 일련번호 보이십니까?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2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밀번호 50개 보이십니까? 요 두 개로 구성된 것이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여기다 종이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그걸 띄고서 네, 신청 정보에 요걸 기록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를. 되셨을까요? 네, 다시 뒤로 가십니다. 몇 쪽이었더라? 아, 그걸 기억이 나셔요? 저는 단순 치매가 있어서 단기 치매가 있었어요. 단기 치매. 그래서 거기 동글뱅이 2번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3번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 있습니까? 있죠. 거기 일반 신청의 경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신청인, 등기 명의이 된 신청인별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등기 명의이 된 신청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의는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등기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를지라도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문구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지 않는 다음의 등기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기억을 보시죠.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다른 사람이니까. 맞아요. 2번을 보시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다르니까. 3번을 보시죠. 2번은 빼먹었네.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 신청인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죠.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 명의는 존재하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죠? 등기 완료 통지. 맞아요. 등기 완료 통지. 동글뱅이 2번을 보시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왜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지만 관공서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로 넘기는 거죠. 그럼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대금이 나오면 저당권자는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죠. 맞아요. 그리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넘어갑니까? 경락인 명의로 넘어가겠죠. 그 경락인 명의의 등기는 누가 해주는 등기일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맞아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인데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있습니까? 경락인 명의로 등기되고 있죠. 그러면 법원이 촉탁을 통해서 경락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그 경락인이 다른 자에게 소유권 넘길 때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있겠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 필요합니다. 맞아요.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지만 등기 명의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관공서가 등기 명인으로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인이 따로 있을 때는 그
그 다른 등기명인을 위해서 등기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만 관공서가 등기관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관리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는데요. 이때 작성된 등기필 정보는 관공서에게 촉탁해도 되고 그 등기명인이 되는 자에게 촉탁해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데나 통지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통지 방법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오른쪽을 보십니다. 등기필 정보의 통지에 상대방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 정보를 등기명의 된 신청인에게 작성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즉 경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를 생각하시면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도 되고 경락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도 된다고 했죠. 금방 전에. 그래서 둘 중에 아무데나 통지하면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십니다. 6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와 있죠.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걸 외울 수는 없겠죠. 외울 수 있으셔요? 네, 못 외우죠.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을 보시면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돼서 등기 관리자가 가지고 있을 때 이사를 하다 보면 없어진다고 했죠. 또한 컴퓨터 포맷하면 없어진다고 했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는 다시 작성되지 않아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면 아까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습니까?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럼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날아가면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등기필 정보를 누가 보관하고 있을까요? 네?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겠죠?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통지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중에 통지받으면 돼요. 필요할 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일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애당초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세 번째,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 이 등기필 정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전자 신청하는 경우. 종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언제일까요? 방문 신청하는 경우. 맞아요. 그러면 전자 신청을 했는데 이 수신이 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에 등기필 정보를 수신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3개월 정도 기다려보고 그때는 폐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건 방문 신청이겠죠. 이때도 3개월 동안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부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아까.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요 기억부터 이음까지 자꾸 보셔야 돼요. 요것을 해결하시면 많은 부분이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 나와 있는데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등기완료 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글씨를 보시면 등기완료 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신청인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가 뭘까요? 이거.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가 바로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가 있죠.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1번을 보시면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관리자는 등기명의이죠. 아까 뭘 해준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으니까 대신 등기완료 통지한다고 했죠.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등기 관리자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따라서 대신 뭐로 통지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세 번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아까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첫 번째, 확인 조서 플러스 인감 증명. 두 번째,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세 번째,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이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이것 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이거 보셨나? 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 등기필 정보는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신 등기명의에게 뭘 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5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관공서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복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에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반가로 4번 있습니까? 반가로 4번을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2번에 기억을 좀 보십니다. 이거 좀 밀주치죠. 신청서에 등기완료 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이거. 등기의무자는 무조건적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요청한 경우에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영수증. 어렵죠? 네, 처음 한 거니까 어려우셔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5분만 쉬죠?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 진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진도 안 끝내도 돼요? 된다고요? 끝내야 돼요. 5분만 쉬겠습니다.